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플랫 이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주식시장도 어제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다 하락세니까 시장에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낙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유들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먼저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들 일간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6%대 급락이 나오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는 11%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텔라와 이오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주요 코인들이 일제히 하락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한 밤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제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이게 대규모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뭘 하나 꼽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계속해서 약간 짜잘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우리 정부에서 또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부정적인 이슈가 접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30분봉 차트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난 17일 저점 9,200불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점은 12,000불에서 한 13,000달러 거기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삼각형으로 약간 수렴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대로 간다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것인데 긍정적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시다시피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어제 밤 기점으로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데 $10,000가 약간 좀 깨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아래로 방향을 틀었고. 여기에 관한 그런 이슈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들 하나씩 차례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국내 거래소 상당히 작은 중소형 거래소인데 거기에 이제 문을 닫는다 이제 그런 이슈입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신규 계좌 또 유입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신규 계좌 유입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융권에서 제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이제 가명, 익명으로 됐다가 실명제로 변환이 되면서 그 관련된 요건들을 거래소가 꼼꼼하게 갖춰야 됩니다. 자 하지만은 중소형 그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좀 그런 준비라든지 그런 성에서 좀 미흡해서 은행 쪽에서 이제 실명제 계좌를 발행하지 않겠다. 거래를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시장에서 약간 퇴출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 중소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분들한테는 악재일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갑에서 지갑으로 메일을 전송하듯이 코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송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사실상 투자자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다. 하지만은 뭔가 이게 암호화폐 그 생태계 자체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투심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 ICO 광고를 금지한다고요? 네, 페이스북이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한 2시간 전인가 그때 나온 기사인데 페이스북이 원래 플랫폼 사업자고 사실상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광고 사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제 ICO 광고 이런 이제 애드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이 ICO 같은 경우에 뭔가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사기라든지 범죄 이런 쪽으로 뭔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ICO 광고를 금지시키겠다. 자, 이런 식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이슈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이슈가 좀 중요한데요. 바로 이제 그 미 증권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파이넥스라는 그 홍콩의 거래소, 그 다음에 그 테더라는 그런 토큰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곳에 소환장을 보냈었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불거진 그런 이슈인데, 자 그게 뭐냐면은 테더화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토큰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달러와 교환 비율이 1대1로 동일합니다. 즉 1달러는 1테더.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자 그럼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그런 세계 각국의 그런 다양한 투자자들이 그냥 달러만 그 테더 회사에 갖다 주면은 이 테더 토큰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실물 화폐랑 연동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해주고 그렇다면은 이 테더라는 화폐 단위로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공급에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테더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테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사실상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환매가 났을 때 이걸 다시 이제 다시 투자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가령 1,000억 달러를 예치를 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테더화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상 1,000억 달러를 은행에 예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발행해줬다. 이런 루머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머가 불거질 때마다 뭐 공개를 해달라고 했지만은 테더 쪽에서는 그걸 또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제3자 감시 기간이 있었는데 난 더 이상 여기를 감시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테더 그리고 비트파이낸스라는 그런 거래소에서 가장 먼저 이 테더화로 거래가 시작됐기 네.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런 뭐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리크로 산정이 되어 있다가 바로 이제 미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환장을 보낸 거죠. 그 기사가 바로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이슈 중에서 바로 이 테더 이슈가 가장 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좀 긍정적인 이슈는 없을까요? 네, 긍정적인 이슈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바로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캐나다에 어떤 그런 투자 회사가 이제 펀드를 자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한 5천만 달러 정도를 조성을 했는데, 자, 이 조성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 즉 이더리움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스타트업을 양성을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금을 유치를 시킨 겁니다. 네. 그만큼 이더리움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여러 나라에서 뭔가 사업화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분야에 적용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탈중앙화도 이루고 보안도 또 계속해서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펀드를 모았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코인들이 실물 경제와 연동되는 연결고리가 강해진다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고 사실상 투자 네.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 그냥 스토리만 있다, 그냥 기대감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한마디로 거품이겠죠. 네. 리플도 또 좋은 이슈가 있던데요. 네, 리플 쪽에서도 또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SBI 금융그룹과 또 하나의 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이슈인데. 우리가 이제 12월 달인가요? 그때 리플이 원래 몇백 원밖에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4천 원대까지 급등한 그런 이제 맞아요.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SBI 금융그룹과 해외 성공 토스트에 성공을 했다. 바로 그런 이슈가 상당히 호재로 잡혔었어요. SBI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 회사 그냥 금융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몇몇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SBI 금융그룹이 저번에 이제 해외 송금 테스트를 리플과 같이 제휴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뭘 했냐면은 바로 이제 증권업 분야, 증권업 분야에서 뭔가 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뭔가 개선시킬 게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네. 다양하게 악재와 호재들이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시장이 좀 우리가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게 이 급락 혹은 급등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에 뭐 사실상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네. 경우에 사실상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네. 있겠고요. 뭐 반대로 본다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간에 투자자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뭔가 실물 경제와 활용이 되고 연동돼서 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 네. 바로 그런 코인이 가치가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략 대표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